71%가 모발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잠시 기사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는 탈모로 고생하던 한 기자가 튀르키예를 찾아 모발 이식을 받고 온 체험기를 보도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탈모가 시작된 맥노튼 기자는 FDA가 승인한 여러 탈모 치료제를 사용해봤지만 탈모는 계속 진행됐고 또래보다 적어도 10살은 늙어 보이는 외모에 우울증까지 왔죠. 그래서 모발 이식의 성지로 불리는 이스탄불의 한 병원을 찾아 성공적으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고 480만 원을 지불했다고 전했죠. 당시 기사는 수술 후 4개월 뒤에 작성됐지만 그는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다시 빠지더라도 지금 현재는 빽빽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튀르키예가 이 모발 이식 하나로 전 세계 탈모인들의 성지가 됐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병원에 맥노튼 기자가 도착했을 때 그보다 앞서 도착한 전 세계 탈모인들로 병원이 북적북적했다고 하죠. 이에 튀르키예는 모발 이식을 의료관광 상품으로 키워 100만 명 이상이 튀르키예를 찾는데 그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2조 7,300억 원입니다. 올해는 15조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수천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튀르키예를 찾는 이들이 100만 명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환자들, 튀르키예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치료받는 이들,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대머리로 살게 한 이들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한국의 탈모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기에서 탈모 환자가 아니라 탈모 인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탈모는 이제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형 탈모증, 안드로젠성 탈모증 등등 병적인 탈모증 환자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4만 8천 명이 병적인 탈모로 치료받았다고 하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5%, 30대가 21.5%, 20대가 18.6%, 50대가 18.2%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대 탈모 환자가 50대보다 많다는 점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병적인 탈모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적 탈모나 노화성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 잠재적인 탈모, 비인지성 탈모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탈모 인구가 1,000만 명, 즉 5명 중 1명이 탈모를 겪는다는 추정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 헤어 관리 및 탈모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탈모를 실제로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 30.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빠진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까요? 그럼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구글에 남자 머리빨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진인데 공유, 이승기, 김남길, 에릭 등의 남자 배우들이 군입대 당시에 찍힌 사진으로 보입니다. 모두 기본적으로 잘생긴 배우들이기 때문에 기본은 먹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TV에서 보던 모습에 비하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우리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데 연예인들이 저 정도인 것이지 아마 저와 같은 일반인들의 군입대 사진을 보면 오징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모가 진행돼 머리숱이 빠지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진 경험을 했고 39.9%는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외출을 꺼리거나 주저한 경험도 있고 대인 기피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은 경험을 한 이들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있고 없고는 자신감과 자존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사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저도 탈모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사과정에서 졸업 논문을 쓰느라 매일 불면증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머리카락이 빠졌었죠. 그래서 탈모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탈모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종로 5가의 땡땡 의원을 찾아 프로 땡땡땡이라는 탈모약을 2년간 섭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보고되어 있었는데 저 역시 동일한 부작용을 일부 겪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끊고 나면 자랐던 머리가 다시 다 빠졌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DHT가 작용하기 때문인데 DHT란 모낭에서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탈모 치료제 약들은 이를 억제해 모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작동하므로 결국 약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한 달 15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먹기에 부담스러워 과감하게 끊고 두피 마사지 등 스스로 관리해 원상태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탈모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생겼는데 지난 3월 한 구독자분께서 제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1999년 창업해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임상실험 결과로 탈모 방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국내 처음으로 바꾸어 놓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게 보내준 임상 논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럽 모바라케 정혜연 1호 교수님이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포토트리코그램으로 단위 면적당 모발 개수를 측정해보니 그가 개발한 제품을 쓴 환자 10명 중 7명이 4개월 후 객관적으로 모발 개수가 증가됐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구독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제게 먼저 연락해온 인물은 고도윤, 난다모 창업주인데요. 인디언은 대머리가 없다는 카피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제품을 출시해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 강제로 잊혀진 비운의 창업주입니다. 왜 강제로 잊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중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였습니다. 한때 탈모로 고생했던 제 입장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약사공론이라는 데가 그 약사들이 하는 그 협회지예요. 네. 대표적인 공론지인데 거기서 비누 한 장이 약국 경영을 바꾼다. 기사가 나요. 전국에 이제 그 약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몰아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 약국이 서울에 수두룩하더라. 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그 기사 나가고 100 몇십 개였던 약국에서 1300개 이상의 약국이 유통이 만들어져요. 많이 팔리다 보니까 또 의구심이 많아질 거야. 야, 이거 진짜 뭐 효과 임상 있어? 뭐 결과 무슨 이거 뭐 데이터 있어? 막 이제 이런 그 요구사항들이 사회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사분들도 이제 하시다가 혹시 이거 뭐 임상 결과 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경험만 가지고 시작된 건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기관장 임상이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국내에서 그 모발 쪽에 가장 그 유명하고 정말 그 가장 그 관심 있는 교수님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알아봤죠. 이제 그렇게 알아보다가 보니까 유럽 모발학회 정혜원 1호가 있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이원수 교수님. 임상병원 가지고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교수님께서 뭐 외국 제품서부터 국내 뭐 대기업 제품서부터 모든 임상을 다 했지만 이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임상하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확신 갖고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임상 실험이 진행된다면 이건 안 나올 게 100번 뻔하다. 제가 이제 이미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접을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안타깝고,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업을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좀 임상을 해 주십시오, 역으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4개월만 임상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임상이라는 게 보통 최저 6개월, 뭐 길게는 1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월만 해도 되는 겁니까? 했더니 보통 임상이라는 게 3개월에서 효과 없으면 1년 이내에도 효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만 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1년 임상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임상자 모집이 제일 어려웠다는 겁니다.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자를 모집한다는 게 공개 모집은 도저히 어렵고 그분이 이제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그 진료자들,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12월 23일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보이스톤이 좀 약간 떨리는 목소리. 딱 첫 마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전화드렸어요. 그럼 이거 세계 최고입니까? 했더니 그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태까지 했던 임상 중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 이렇게 됐던 거예요. 71%가 모발 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중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객관적으로 모발 개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였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후 각각 번호를 붙이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 번호 외에 새롭게 생긴 머리카락이 있는지 비교해보면 되니까요.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탈모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토트리코그램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 사용 후 발모에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제품 사용 전 사진과 제품 사용 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원수 교수팀이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잠시 볼까요? 2002년 최신 의학에 게재된 논문 천연 에스피노질리아 등 수종 허브가 함유된 허브비누 난다모의 효과에 따르면 연구팀은 총 24명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허브비누 난다모를 4개월간 매일 한 번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로 평가했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위 포토트리코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가로 세로 0.9cm 단위 면적의 사용 전과 사용 후 모발 개수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교수팀이라도 임상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뷰 중에 그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한 올 한 올이 소중한 탈모 환자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는 실험에 참여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 연구를 주도한 이원수 교수가 직접 자신의 환자 중 심각한 탈모 환자들을 설득해 참여시켰는데요. 그리고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난다모 비누 사용 후 4개월 뒤 71%에 해당하는 17명의 모발 개수 증가가 확인됐으니까요. 모발 개수가 증가된 환자와 감소된 환자를 전부 합친 전체 환자의 모발 개수 평균은 약 7개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는 가로 세로 0.9cm의 단위 면적에서 6.87개이므로 두상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개수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38세 남성인 두 번째 환자의 경우 사용 전 52개였던 모발수가 난다모 비누 사용 4개월 뒤 96개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로 세로 0.9cm에서 44개의 모발이 생겨난 것이죠.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풍성해진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원수 교수 연구팀은 이상의 결과로 허브비누 난다모는 환자 자가평가 및 임상사진 평가에서 우수한 탈모 방지 및 발모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객관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인 모발 개수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발 성장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특별한 성분으로 만들었길래 4개월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탈모가 오기 시작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오는 거예요. 샤워하기가 겁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머리 감는 걸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지루성 탈모로 이제 회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어쨌든 아즈텍인들의 민간요법을 접하게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그 현지인, 아즈텍 원주민이 오리지널. 그 친구가 이제 한번 저한테 이제 그 탈모 방지를 위해서 써보라고 권했던 생화부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생화부니까 뭐 별 의심 없이 썼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게 이제 지루성 탈모가 개선이 되고, 한 2개월 쓰니까 탈모가 멈추더라고요. 원래 고도윤 창업주는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스틸하우스를 통해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경험했지만 IMF를 겪으면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서너 배 뛰다 보니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90년대 후반 멕시코로 도망치듯 떠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타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샤워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게 두려워 머리를 감지 않다 보니 지루성 탈모가 왔고 그 스트레스로 또 머리가 빠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멕시코 등지에서 자생하는 허브 덩어리 비누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생허브로 만든 비누로 머리를 감았더니 위 임상실험 결과처럼 지루성 탈모를 포함해 탈모가 멈추는 신기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유레카를 외친 그는 즉시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허브 덩어리가 500년 전 아즈텍 인디언들의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대머리가 없다는 카피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탈모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한국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만들기 시작했는데 멕시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10여 가지 식물 성분이 핵심입니다. 에스피노 질리아를 비롯 알로에베라, 네틀, 버베인, 캐모마일 등 식물 성분을 직접 빻아 반죽해 80% 이상 수작업으로 만들었고 이는 전통적인 인디언 민간요법입니다. 식물 성분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기계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인데 생허브 덩어리이기 때문에 날이 뜨거우면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비누는 시장에 출시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 고도윤 창업주는 직접 약사들을 찾아다니며 약국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았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01년 3월 27일 데일리메디에는 개국 약사 선정 발모효과 1위 제품 끄레세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끄레세는 난다모 비누의 초창기 이름입니다. 기사는 서울 시내에서 발모 제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발 제품 중 발모 효과와 탈모 방지에 가장 탁월한 제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1%가 끄레세를 뽑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발모 치료제로 알려진 유명 약품들은 전부 합쳐도 31%에 그쳤고 나머지 제품들은 1% 미만에 그쳤죠.
그리고 소비자의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 역시 끄레세가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위 인터뷰에서 대한약사회 기간지 약사공론에 비누 한 장이 약국 경영을 바꿉니다라는 기사가 실렸던 겁니다. 끄레세에서 인디언 비누 난담으로 명칭을 바꾼 후 위 임상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고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포스터까지 공개되자 난담호 비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2002년 4월 19일 현대홈쇼핑 런칭을 시작으로 GS 홈쇼핑, 우리 홈쇼핑뿐 아니라 일본 최대 홈쇼핑 채널 QVC, 대만 이스턴 홈쇼핑 등에 진출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전체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일본 QVC에서는 TSV로 선정돼 5시간 동안 15억 원을 팔아치우기도 하고 방송 시작 30분 만에 최단 시간 매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발모 효과가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된 만큼 미국, 일본, 대만, 중국, 태국 등에 수출되며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난다모 비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발 세척과 영양 공급이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비누를 쓰고 있는데 머리에 거품을 낸 후 재빨리 씻어내야 하는 타 제품들과 달리 허브 성분이 두피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1분 이상 기다렸다가 헹궈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확실한 난다모 비누로 큰 성공을 거둔 후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차세대 먹거리 제품으로 매직스톤이라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때문에 난다모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제로 잊혀진 비운의 기업이 됩니다. 2009년 9월 22일에 출원한 너무도 잘 만든 상표권 매직스톤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난담을 통해서 천연 허브에 대한 그 효과성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될 거 아니나 해가지고 거의 2005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제가 2009년도인가 그때 따고 영국의 아이텍이라는 아로마 협회 인증센터를 한국에 들여옵니다. 설해마을에 인증센터를 만들고 이제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교육시키고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많이 배출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한 17명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최초로 그 아로마 테라피스트에 관심을 갖고 출시한 제품이 매직스톤입니다. 매직스톤 비누 치면 뭐 인터넷에 나오는데 아마 지금은 다른 회사의 제품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매직스톤을 무단 도용하는 회사는 지금 매직스톤을 수백만 장을 도용하는 제품 수백만 장을 팔고 최근에 상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회사와 한 8년 넘게 소송을 치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 응당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한번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상표를 갈취하려는 행동까지 했고 또 법적으로 조성을 고의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계속 판 거죠. 8년 동안 팔았어요. 매직스톤 등록 상표를 그대로 도용했어요. 또 하나는 그 매직스톤 사용법이 일반적인 사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누 개념보다는 보통 비누들은 거품 내고 바로 닦잖아요. 단순히 세정 기능만 준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제품은 이 거품이 오랫동안 남아도 피부에 데미지를 안 주는 그 블렌딩이 돼. 기법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건 거품을 내고도 막 마사지하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피부에 데미지를 안 주는 그런 그 성분들이 있어서 사용법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거품을 내시고 충분한 마사지 후 닦아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들은 이제 상표 그대로 썼지 또 그 사용법도 그대로 동영상으로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2년 만에 200만 장을 넘게 팔았고 재판부에서는 200만 장 팔았던 건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와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이 매직스톤 브랜드 부분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도윤 창업주는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업체를 상대로 특허법원 재심변론에 참석해야 했죠. 영국에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까지 피땀 흘려 출시한 제품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그 업체와 무려 8년을 싸워왔죠.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면 매직스톤 바이 난다모 상표는 2009년 9월 22일 특허 출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2009년에 매직스톤이라는 상표를 03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취득해둔 것이죠. 하지만 그 옆에 보시면 심판이라는 탭이 보이는데 이는 이 상표권에 대해 어떤 특정한 기업이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들었고 또 관련 소송 자료들도 위 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지만 제 채널에서 업체명을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15년 해당 업체가 특허법원에 난다모의 매직스톤 상표를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의 침해 소송은 시작됐고 그 뒤 3년 넘게 진행된 특허법원의 소송은 모두 난다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법원에 불려다니며 대응하느라 고도윤 창업주는 심신이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이 된 오늘까지도 특허법원 재심을 위해 또 불려다니고 있죠. 인간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세대 제품 난다모의 대성공, 2세대 제품 매직스톤은 상표 도용으로 강제로 잊혀진 비운의 기업 난다모는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보는 건강에 3요소가 있어요. 그 3요소가 첫째 스피릿, 두 번째가 이모션, 세 번째가 피지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만들어졌을 때 온전한 건강이다. 그래서 이 3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탈모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 3요소를 어떻게 제품에 녹여 넣을 수 있을까. 사실은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마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향기에 대한 브랜딩이고 각각 어떠한 효과를 전달하냐. 두 번째가 이제 그 효과성을 어떻게 몸에 더 흡수율을 높이느냐. 그래서 이제 마사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 제품에 넣기 위해서 샴푸라는 그 용기 자체에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접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었고, 사실 뭐 아로마 브랜딩이야 저희가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에 자신 있었고, 난다마의 원료에 들어가는 허브를 거기서 추출한 성분의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여러 제품에 녹여놨었고, 그런 내용에서 이제 제품을 생각해낸 게 지금 이제 출시하는 샴피톡톡입니다. 고대 마사지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인 방법이 고타법이에요. 고타법은 두드려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이 두드렸을 때 이 파동이 제일 큽니다. 고타 엑서사이저 샴푸라고 그럽니다. 이 탈모 관리를 위해서는 곧 건강 관리다.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과거의 난다모 임상보다도 더한 결과물을 줄 거다라는 지금 확신이 드는 거예요. 샴피톡톡 고타법에 대한 용기의 구조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세계 특허 출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건강관리의 도구로서 또는 탈모관리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거죠. 사실 탈모라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그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탈모, 두피의 피지 과잉으로 인한 탈모, 잦은 헤어 제품 사용으로 인한 탈모 등등 그 원인을 몇 개로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탈모 치료제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치료제는 처음부터 탈모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기이할 정도로 털이 많이 자란 임상 환자가 나오면서 탈모 치료제로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도 아닌데 탈모 치료 때문에 억지로 먹어야 하니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죠. 사실 유전적인 탈모 요인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도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탈모를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난다모가 3세대 제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샴피톡톡이라는 제품입니다. 세계 특허 출원한 제품으로 샴피란 샴푸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머리를 감으면서 치료요법을 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디언비누 난다모와 샴피톡톡의 가장 큰 차이는 생허브를 넣었느냐 아니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등 다양한 부위로부터 추출한 순수 100% 천연 오일로 샴피톡톡에는 라벤더, 로즈마리 잎, 유칼립투스 잎, 스페니쉬 타임꽃 등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한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여기에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등록 성분인 천연그린 커피빈에서 추출한 카페인도 함유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하는 것은, 즉 섞는 것은 좋아 보이는 오일들을 전부 때려 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마다 고유의 화학 구조가 존재하고 오일마다 서로 상충하거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상극인 조합들이 있어 자칫 소중한 두피에 엄청난 자극이 가해져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고도윤 창업주가 본인 스스로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로 거듭난 것이고, 직원들 17명까지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15년간 테스트하고 비교하고 연구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으로 블렌딩했기 때문에 샴피톡톡의 기술이 특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탈모 완화를 위한 최적의 아로마 오일 블렌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타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기술로 세계 특허를 출원한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제품이죠. 고타법이란 스포츠 마사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법으로 쉽게 말해 두드리며 파동을 발생시키는 마사지법입니다. 리드미컬한 진동 자극을 주면 피부나 근육의 혈관신경 운동에 작용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죠. 난다모는 고대 문헌에서 아로마 오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마사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법, 강찰법, 고타법 중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고타법을 샴푸에 적용하기 위해 석영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블렌딩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거품을 낸 후 샴푸 용기에 결합된 마사지볼 2개를 이용해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을 톡톡 두드리듯 마사지하도록 했죠. 사실 이는 탈모 관리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머리카락은 두피 아래에서부터 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피톡톡은 심각한 탈모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머리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인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샴푸 용기에 마사지볼로 톡톡 두드리듯 마사지해야 합니다. 저는 위 마사지볼을 굴리는 것으로 이해해 두상 골고루 굴리다가 머리카락이 수두룩하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두드리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공동구매 행사가 아닙니다. 난다모가 25년 연구 끝에 지난 4월에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이지만 단 한 번도 시중에 유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대기업 대표가 이 제품이 출시된다는 걸 알고 1차 생산량 전량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선물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이 판매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오랜 구독자이신 고도윤 대표가 제 채널에서 제품을 처음 소개하면 의미 있을 것 같다며 전부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흔한 블로그, 언론사, 인스타그램에도 이에 대한 후기가 없는 겁니다. 조만간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가 시작되고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 후기를 남기겠지만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세계 최초 특허 출원된 제품의 첫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최대 22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최소 구매 수량이 3개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억만장자는 90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삶이 바뀐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샴푸를 써서 일주일 만에 머리카락이 자라면 그걸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했을 겁니다. 위 난다모 임상실험도 4개월이 지나서야 80% 증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루, 일주일,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좋은 아로마 오일로 모발에 영양도 공급하고 고타법으로 두피 혈액순환도 개선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샴피톡톡 한 개는 남성 기준 약 한 달 분량이므로 최소 3개월은 사용해 근본적인 변화를 느껴보시라고 3개로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난다모 측에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말씀드렸듯 난다모의 3세대 제품으로 1세대가 탈모 환자 임상에서 71% 모발 증가를 증명한 인디언 비누 난다모, 2세대가 한 기업이 상표 도용해서 200만 장을 팔아치운 매직스톤입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송 메모에 인디언 비누 난다모 또는 매직 V스톤을 기재해 주시면 그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배송 메모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리니 꼭 배송 메모에 원하시는 제품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탈모를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작용의 위험성을 안고 치료제로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하루 1,000원으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화시킬 계획이신가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